축구들 좋아하시나요? 김순사는 축구도 좋아하고, 농구도 좋아하고, 각종 스포츠나 운동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요새 보면은 조기 축구회나 이제 축구 경기 중에 발생한 사고로 문의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고등학생인 아들이 운동을 하다가, 후방 십자인대 파열, 뭐 십자인대 파열이 됐다고 해서 문의하신 분이 있어서 한번 그거와 관련된 보상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내용은 그거예요. 뭐 고등학생인 아들이 이제 조기 축구에서 축구를 하다가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됐는데 가해자 쪽 이제 엄마가 이제 일배책 뭐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어가 접수를 해줬고 처리를 받는데 보험사 쪽에서 뭐 과실이 50%다. 뭐 이러한 내용 등으로 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게 정당한 거냐,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 뭐 이런 내용을 물어보신 거죠. 일반적으로 사고가 발생을 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상 처리가 이행이 돼야 되는데 뭐 과실 비율이라든가 후유장애라든가 앞으로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피해자분들은 굉장한 궁금증과 의구심이 들죠. 왜냐하면 이제 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만 듣고 판단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맞나? 이게 정확한 건가? 그냥 수용하는 게 정말 최선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들이 많이 들어요. 이럴 때 정답은 이제 좀 인터넷에 많은 내용들 알아보신 다음에 좀 봤을 때 도움 될 만한 전문가들 찾아서 사고 초기부터 이렇게 상담을 받고 방향성을 설정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보험사에서는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보상해야 될 부분들을 적게 줘야지 본인들한테 이익이고요. 또 그 다음에 그거를 조사하는 하청 손해사정 회사 직원도 나와서 보험사 쪽 입장으로 아무리 뭐 공정성을 갖고 얘기한다 그래도 보험사 입장으로밖에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러한 특수성이 있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모든 입증 책임이 피해자분들한테 본인들이 입증을 해서 주장을 하고 받을 거를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쉬운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과실 부분이 사고 내용상 보험사에서는 뭐 50% 얘기했다는데 지금 이 축구 중 경기 중 사고라 그래도 뒤에서 이제 백태클 해가지고 반칙성 태클 때문에 이제 발생한 거기 때문에 과실이 50%는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축구 경기 중 사고 같은 경우는 위법성의 조각성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축구 경기나 이제 농구 같은 경우는 서로 몸을 부딪히고 굉장히 과격한 운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도 그런 어떤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제 경기에 임했기 때문에 위법성의 조각성이라고 해서 전문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면책, 그러니까 보상 처리,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던 판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고 내용이 이렇게 가해자가 어떤 하지 말아야 될 행동으로 이제 피해자분 같은 경기 중에 있는 상대방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이제 위법성의 조각성이 인정되느냐에 대한 논점 때문에 여러 가지 재판들이 있었고 판례로서 이제 과실 책임이 인정됐던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뒤에서 갑자기 백태클로 다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처리했던 선례상 한 40%에서 한 30%만 적용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거는 또 판례 최근에 나온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좀 적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십자인대 파열 같은 경우는 십자인대가 두 개잖아요. 전방 십자인대, 그다음에 후방 십자인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무릎 관절, 슬관절에 이렇게 흔들림 동요 관절을 잡아주는 절대적인 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중에 인대가 하나 파열되면 아무래도 무릎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어떤 마찰이 생기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관절에 악영향을 미치죠. 근데 요즘은 이제 수술 치료가 이제 잘 발달됐기 때문에 수술요법이 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는 예전처럼 그렇게 수술하고도 후유장애라든가 후유증 문제가 크게 발생하진 않지만 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아무리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됐다 하더라도 해부학적 구조가 수술 기법을 잘한다고 해도 이제 후유장애가 남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자녀분께서 지금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 됐기 때문에 치료 기간은 재활까지 해서 최소한 한 10개월에서 한 15개월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텔로스 검사라고 해서 스트레스 비율 방사선 검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땡기고 밀고 해서 이게 무릎이 정상 쪽 무릎이랑 얼마만큼 차이 나느냐 그 이제 허벅지뼈에 비교해서 정강이뼈가 얼마만큼 흔들리냐를 갖다가 미리수로서 체크해가지고 뭐 후유장애를 평가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보통 보면은 뭐 5mm 이상은 무조건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다 보니까. 그래서 5mm 이상이면 14.5%나 뭐 한 20%까지 노동력 상실률이 인정될 것 같고 이런 경우에 쟁점은 피해자분께서 이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개수 적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중간이자 공제기수라는 게 있는데 최고치가 24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구장애면 그게 다 적용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손해액이 이제 보상받을 범위가 작지 않겠죠. 제가 이러한 어떤 처리했던 사례를 보게 되면 후방 십자인대 파열 똑같이 됐고 그래서 처리했던 분들이 나이가 젊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그 어떤 배상 책임 관련된
사건 사고들을 이제 이 손해사정 업무로 손해사정사로서 많이 처리하다 보면 결국 이제 손해액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나이가 어린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후방십자인대 파열이 된다면 대부분은 이 그 손해액이 1억 이상 이렇게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억 원 보통 한도가, 또 이런 배상책임 보험은 한도가 1억인데 그 가해자 쪽 가족들이 여러 명이 이렇게 배상책임, 일상생활 배상책임, 가족 배상책임 보험 이런 게 들어놓으면 뭐 그걸로 중복해서 처리는 가능하니까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가해자 쪽에 알아보시고 좀 문의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라던가 전방 십자인대 파열 되신 경우 영구장애가 대부분 인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피해자분들이 받을 수 있는 범위는 나이가 어릴수록 손해액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보통 보험 한도까지 처리가 된다는 거, 이런 부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저희 김소사 채널은 앞으로도 더 좋은 실무적인 영상으로서 좋은 정보 전달해 드릴 거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